구독, 좋아요는 방송을 보시기 전에. 안녕하세요. 당시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우드셀러입니다. 연금술사에서 연금왕으로 등극하셨네요. 우와! 눈치가 빠르신데요. 자체 등극했습니다. 연금술사보다는 연금왕이 조금 높으니까 이제 신분 상승 했다고 할까요? 지위가 좀 높아진 만큼 좀 더 격조 있고 내용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제공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 그러면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독일의 파스빈더라는 감독이 만든 불하는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영화가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가 1974년도에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국제 비평가상,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았으면 별로 재미없다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여하튼 국제 비평가상을 받은 작품인데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본 지 오래돼가지고 내용은 잘 기억 안 나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이제 불하는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도 선명하게 그 제목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제목을 보니까 Fear, 그러니까 Fear is the soul, 그러니까 불하는 영혼을 잠식한다, 이 제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 나가서 포스터 한번 보시면 되게 멋있는 포스터가 하나 나갈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갑자기 이야기한 건 뭐냐 그러면, 요즘 이 영화 제목처럼 우리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지는 않나? 그래서 영혼이 침식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이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까? 이 노후 준비라는 건 이런 불안함을 잠재우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서양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고요. 동양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자기가 가진 재산,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좀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숨어있는 노후 자금을 찾아라! 이 주제를 가지고 분명 내 돈인데 내 돈 아닌 것 같은 노후 자금을 찾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잠자는 내 돈을 찾아라. 이 노래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안 좋네요. 배경음악 처리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은데, 이게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가수 소유랑 정기고가 불렀던 썸이라는 노래입니다. 내 거인 것 같은데 내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남녀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해놓은 노래인데, 이 남녀 사이만 썸을 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돈 중에서 썸을 타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내 돈인데 너무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가지고 잊고 지내는 돈들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면 다들 너무 어렵게들만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잊고 지내는 숨어있는 돈을 찾는 데서 먼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돈을 찾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 있는지 알면은 숨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포털 사이트 중에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파인 땡큐 할 때 그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포털 검색창에서 이제 파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리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글자가 되게 많으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면 중에서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 안에 보시면 잠자는 내 돈 찾기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 잠자는 내 돈 찾기라고 되어 있는 그 코너를 살짝 클릭을 하시면 내 것이지만 잊고 지냈던 내 돈들을 찾아할 수 있는 게이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보시면 이 돈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선 이제 박스가 다시 하나 또 열리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돈들, 모르는 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휴면 예금도 있고, 저축은행의 휴면 예금도 있고, 새마을금고의 휴면 예금도 있고, 각종 휴면 예금들이 막 떠 있는 것들을 보일 겁니다. 이게 휴면 예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은행의 예금 중에서 청구권 소멸시효 보통 한 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돈들을 우리가 휴면 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떨 때 그런 게 있냐면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은행에서 계좌 하나 터놓고 이사 가면서 잊어버린 거, 전에 다닌 직장에서 계좌 개설해 놨다가 또 회사 옮기면서 잊어버린 계좌,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막 잊어버린 돈들이 여기 쌓여 있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한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이거를 휴면 예금이라고 합니다. 휴면성 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 6개월간 매매와 입출금이 없는 예탁자산 평가액 중에서 10만 원 미만인 계좌, 이걸 또 우리가 휴면성 증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또 뭐 미수령 주식이나 뭐 휴면 보험금 같은 것들도 이 사이트에서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자기 계좌 관리를 꼼꼼하게 잘했던 분들 같으면 이 계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열어보더라도 별 성과가 없을 겁니다. 잘하신 거니까 그렇다고 뭐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계좌 관리 잘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한 몇만 원?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많이 봤던 분은 180만 원 정도를 여기서 찾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셔가지고 뭐가 남아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자기 계좌는 혼자 몰래서 보십시오. 그리고 찾을 만한 돈은 다 찾아 놓으시고요. 배우자한테 싹 갑니다. 그리고 야,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발견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꼼꼼하게 자기 숨어있는 돈들 한번 찾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복권 하나 샀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말에 로또 복권 하나 맞춘다고 생각하고 한번 재미삼아서 조회해 보기만 해도 자기한테 쏠쏠하게 도움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은 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 굳이 뭐 금융회사를 찾을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차비만 더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일이에요. 우리 또 프로 불만너인 장수루님께서 이 질문 꼭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뭐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아이고 나중에 하지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거 찾으러 가는 돈이 차비가 오히려 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파인이라는 사이트 다시 한번 딱 돌아가면 내 계좌 한눈에라는 코너가 또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클릭 딱 하고 들어가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창이 또 다시 열리거든요. 거기 보시면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개설된 모든 계좌가 다 보입니다. 그거를 크게는 활동성 계좌랑 비활동성 계좌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활동성 계좌라는 거는 내가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계좌들을 이야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비활동성 계좌는 장기간 안 쓴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중에서 금액이 소액인 거, 현재는 한 5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0만 원 이하인 금액들은 굳이 은행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바로 활동성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 활용하시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요거 그 작업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 비활동성 계좌로 되어 있는 거는 자칫 그대로 놔두면 혹시 다르게 나쁜 용도로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비활동성 계좌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해지 신청하시면 은행 같지 않으셔도 여기서 다 해지가 되시니까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숨어있는 돈 찾는 거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숨은 보험금을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과 사고가 났을 때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게 보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젊어서 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는 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기는 했는데 생전에 뭐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료라는 것들을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한 사람들 중에 보험 가입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보험 하나 들어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보험을 들어줬다?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가입한 건데 들어줬다. 누구를 위해서 들어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와서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그래 뭐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려고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게 보험료만 꼬박꼬박 착실하게 잘 내시기만 하셔가지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보험회사는요, 내가 지난 봄에 아프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모르느냐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요, 청구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알아둬야 되는데, 그거를 뭐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사실과 언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다시 파인이라는 사이트로 돌아가 보시면 내 보험 다 보여랑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해당 서비스에 딱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리스트가 전부 다 뜹니다. 그러면 일단 보험 리스트를 딱 보시고, 아유, 이렇게 많아? 아니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내용을 봐도 처음엔 잘 모릅니다. 일단 프린트 하셔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하시든지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험 보장 내역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이게 다 묶어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가능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보험증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보험증권이 없으시면 해당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증권을 한번 좀 재발급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데, 보험약관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잘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보험증권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서 클리어 파일에 다 모아 놓으시고요. 평상시 봐도 잘 모르시지만 아프거나 다쳤을 때 딱 꺼내보면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혹시 또 누군가 와서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 그 클리어 파일을 주면서 이 보장 내역을 좀 잘 분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료 내려고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니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보험금은 청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청구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하나 또 있기는 한데요. 저희 오래전에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 중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실효된 보험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회 가능한가요? 역시 또 꼼꼼하게 또 잘 체크해가지고 어머니 것까지 챙겨주시는 저 효도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뿐만 아니라 실효된 것들, 그 보험료를 2달 이상 안 내면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걸 우리가 실효라고 하는데, 실효된 계약들도 전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과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을 오래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이 되잖아요. 요것도 여기서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라는 건 보통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거나 만기가 된 다음에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이것들을 휴면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이었고요. 현재는 3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이 되는데, 휴면보험금이 되면 이게 이자가 더 이상 하나도 안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휴면보험금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도 안 붙는데 그거 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기가 지났는데 3년이 아직 안 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기보험금이라고 하거든요. 3년 넘어가면 휴면보험금이 되니까 안 됐거나, 아니면 보험계약 기간 중에 뭐 배당금을 준다거나 입학 축하금, 뭐 장수 축하금, 뭐 생일 축하금, 이렇게 해서 각종 뭐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중도보험금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미청구 보험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조회가 되는데, 요것들은 찾아시기 전에 좀 주의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만기보험금이나 중도보험금 여기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찾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봐야 되냐? 이거 이자는 얼마만큼 줍니까? 라고 보험회사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 언제까지 주는지도 한번 좀 물어보시고, 이자가 많이 주면 지금 찾는 것보다 지나고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만기보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만기가 2015년 3월 이후인 계약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정도 이자가 불이가 되는데, 1994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불이가 됩니다. 그리고 1995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체결한 계약,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이때 상당히 지금은 금리가 2%도 1%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 상당히 높은 금리였는데, 이때 체결한 보험 계약은 체결 시점의 예정 이율이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1%까지 더해서 줍니다. 그럼 그때 당시 예정이율이 6, 7% 되면 플러스 1% 하면 한 8%? 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그걸 해지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도 3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간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주고요. 1년이 경과함부터 2년간은 1% 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찾아가라고 안내가 오거나 내가 이걸 찾았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될 것들은, 야, 이거 안 찾아가면 금리를 얼마나 줍니까? 또 언제까지 그 금리를 줍니까? 라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은 찾으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면보험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찾는 게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 없는 돈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동이체로 막 새나가는 돈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아니면 은퇴하신 분 같으면 통장에 연금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날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엔 눈 깜빡할 새이라는 사이, 눈 깜짝할 사이, 뭐 이런 표현 대신에 통장에 월급이 스치는 사이, 은퇴하신 분은 통장에 연금이 스치는 사이, 뭐 이런 표현도 쓰시거든요. 그만큼 들어온 돈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 관리비나 핸드폰 요금, 적금, 보험료, 막 각종 명목으로 카드 이용 대금 뭐 이렇게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거 한 번이나 경험해 보신 분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 자동이체라는 게 내가 어떤 특정한 날짜 한꺼번에 다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체하는 날짜도 다르고 또 금액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얼마만큼이 빠져나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 막. 그래서 요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 다시 파인이라는 사이트로 딱 돌아가시면 은행 카드라고 되어 있는 박스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자동이체 통합관리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너에 딱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내가 금융계좌에서 자동이체 신청해 놓은 리스트가 다 뜹니다. 그래서 한번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니면 화면상에서 어느 계좌에서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종류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좌 정리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꼭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변동 지출하고 고정 지출은 좀 분리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좀 안타까운 분이 뭐냐 그러면, 카드 대금이 신용카드 대금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게 쑥 빠져나가는 바람에 보험료가 2달 연속 이체가 안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보험이 안보험이었는데 안보험 실효가 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에 걸리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봤더니 보험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보험료 2달치라고 하면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금액일 텐데, 이게 보험금이 돼버리면 몇 천만 원짜리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피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카드 대금처럼 매달 청구되는 금액이 들쑥날쑥한 이런 것들은 자동이체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서 다른 데 쪽으로 옮겨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만 따로 관리를 하시면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관리하셔서 자동이체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자동이체가 도대체 어느 은행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일단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 또 뭐가 가능하냐면, 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는 좀 필요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이건 필요 없는데? 아니면 이거는 전에 직장에서 자동이체 하려서 한 건데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 은행 가서 또 해지하려고 하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해지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요 사이트에서 해지 신청 누르시면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바로 해지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해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해지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문자 서비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서 처리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A은행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 것들을 B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것들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변동 지출을 좀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변경 신청하시는 것들도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평생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후를 앞두고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공적연금 같은 것들 뿐만 아니고 금융회사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금 자산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거 다 모아가지고 테이블에 딱 얹어놓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 은퇴하고 나면 이게 월급이잖아요. 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시 파인이라는 사이트 딱 가보시면 거기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딱 가시면 국민연금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공적연금하고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택연금 연금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것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일괄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 내용하고 어느 은행에 아니면 어느 증권사에 누가 담당하는 점포가 어딘지까지도 좀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뮬레이션까지 활용하면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자기가 시뮬레이션까지도 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이게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가보시면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PC보다도 모바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앱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역시 또 젊으시니까 또 앱을 많이 쓰시겠네요. 계좌정보통합관리라고 하는 어카운트 인포라고 되어 있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어카운트 인포로 치시든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것들을 한번 다운받으시면 거기 안에 보시면 내 계좌 한눈에, 내 자동이체 한눈에, 내 보험 한눈에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비슷한 서비스들을 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앱도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자기 계좌를 한번 관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숨어있는 노후 자금을 찾아라 이 주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파인이라는 서비스 안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코너를 통해 가지고 숨은 돈은 찾고 새는 돈은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자는 내 돈, 내 보험금, 내 연금, 내 자동이체 이거 한번 꼼꼼하게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하시지 않은 분은 본인만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모아서 구독 신청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